예, 독일 경제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8년 9월달 대비 1.2% 증가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달에는 1.7, 8월달에는 1.4, 9월달에는 1.2 이렇게 3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점점점 떨어졌다. 자, 독일 경제 안 좋다. 예, 이놈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말 좋아도 그러니까 너무 좋아도 문제고, 예, 너무 안 좋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유로존의 8월달 실업률은 7월달에 7.5를 기록했는데 7.5보다 개선이 돼서 7.4%가 됐다고 합니다. 이 7.4%라는 수치는 2008년도 5월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영국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1월 31일로 연기된 줄 알고 있어요. 예.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금 영국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영국 문제에 대해서만 민감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앞서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의회에서 10월 17일까지 유럽연합이랑 협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러니까 총리가 유럽연합으로 넘어가서 융커 위원장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10월 31일로 연기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된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10월 17일까지 합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총리가 유럽연합에 가서 1월 31일까지 연기해달라라는 가능성이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지 그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을 뿐이지 그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법은 통과했지만 지금 존슨 총리가 저렇게 총리로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가능성 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앞서도 한번 언론에서 마치 언뜻 들으면 브렉시트가 1월 31일로 연기되는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돼서 어찌 보면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감이 좀 우려가 해소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되게 놀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국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특히 10월 31일 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리스 총리가 저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하원이 더 힘이 세니까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브렉시트 방지법을 발의했고 상원까지 통과했습니다. 자, 그 발의법이 뭐냐면 10월 7일까지 유럽연합이랑 그 안전장치에 관련된 거를 일단 협상을 해보고 그리고 그때 여의치 않으면 유럽연합에 가서 저기 1월 31일까지 좀 연기해주면 안 돼요? 라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 뿐이지 아직까지 보리스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날 유럽연합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도 전해드렸잖아요.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유럽연합과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기억을 반짝반짝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거죠. 앞서서 어떤 여론조사에서 존슨 총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 10월 31일 날 무조건 노딜이던 아니던 브렉시트가 된 다음에 11월 3일 날 영국이 총선을 한다면 그때 보수당이 과반수에서 플러스 64석이 더 초과되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고 총선 승리가 가능하고 그 외에 다른 시나리오, 즉 그건 뭐냐면 10월 31일 브렉시트를
1월 31일로 연기해 놓고 그 안에 11월 달에 총선을 하던, 즉 10월 31일 날 브렉시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총선은 보수당이 참패하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존슨 총리는 목숨 걸고 10월 31일 날 브렉시트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연기해놓고 총선하자. 그리고 그 총선하는 것도 뭐 총선한 다음에 국민투표하자. 아니면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노딜을, 그러니까 아예 브렉시트 자체를 없애버리자. 아직 여러분 이 문제가,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뭐 남편이라든가, 혹은 아내라든가, 혹은 뭐 자녀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반경이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게, 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좋고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자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중2병에 걸렸다든가, 예, 중2병이라든가, 중2병이라고 하나요? 뭐 중2병에 걸렸다든가, 뭐 아니면 아내가 갱년기다. 그랬을 때 전혀,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는, 남자분들이, 갱년기가 뭐야? 아니, 중2병이 뭔데? 뭐, 이렇게, 예, 잘 모를 때는 매우 난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뭔가 일단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뭐 자녀가 없으니까 뭐 중2병이 정확히 뭔지, 저는 중2병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중2병 하다 보니까 도대체 중2병이 뭐야? 뭐 이런, 예, 생각. 그래서 뭐 TV 같은 데서 혹은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이 뭐 중학교 2학년이 어쩌고 얘기하면 쟤 중2병이야. 어머, 쟤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노딜도 있고 연기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합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어쩌면 그냥 1월 31일로 그 연기된 거야 라고 해버리시는 이유가 연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소한 증시에서는, 경제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전해드리는 것처럼, 예, 최소한 증시에서는 일단은 10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아직, 그러니까 노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영국 재무장관이요, 노딜 브렉시트 충격에 대비하자라고 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향후 5년간 영국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파운드, 약 15,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임금 인상 같은 거, 생활임금 같은 거 올려주고 이러니까 국민들 마음을 좀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영국은요,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날 유럽연합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브렉시트 단행한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노딜 브렉시트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1월 31일로 연기됐다라고 우리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10월 10일 그리고 11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날 큰 성과 기대하기 어렵다. 자,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실행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대중국 무역 관세가 뭐야? 예,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래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원래 기존의 25% 관세를 30%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요거 지난번에 2주 연기해 줬어요. 그래서 10월 14일까지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예, 10월 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10월 10일 날 뭐 스몰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잘 안 될 거니까 큰 성과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관세부가 2,500억 달러 30% 관세 인상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두고 있어요. 스몰딜이 돼도, 스몰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실무단이 뭐 워싱턴에서 협상을 하고 중국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뭐 미국의 어떤 그 농지를 뭐 방문하기로 했다가 뭐 취소하고 이랬을 때, 제가 그때 실무단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실무협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에서 솔직히 뭐 아니 중국에서 미국 콩 사주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화웨이 제재 풀어주는 거,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어떤 그런 뭐 어떤 그 진통제 같은 거, 그거 막아주는 게 사실 증시랑 뭔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예, 그 관세가 나중에 결국 뭐 하다못해 미국의 소비자에게까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 실무협의에서 뭐 콩 사주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물론 뒤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죠. 중국이 뭐 미국 원유와 콩에다가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뭐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서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번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10월달 무역 협상도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사줄 거야. 과연 미국이 화웨이를 이제 11월 8일인가요? 9일까지 이제 제재 유예해줬는데 그거를 연기해줄까 안 해줄까?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선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콩 사주고 뭐 화웨이 연기하고 이런 거는 그냥 지네들끼리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이 관세 부과는 뭐 뒤로 후퇴하다든가 하지 않고 10월 15일 날 30%로 인상할 거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다가 이 조나단 워드가 쓴 글을 리트윗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중국 건국 70주년 관련돼서 이 조나단 워드라는 사람이, 수년 후에 미국이 마침내 21세기의 압도적인 경제 강국이 돼 미국을 뛰어넘으려는 중국의 계획과 야망에 눈뜨게 됐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마침내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아부쟁인가요? 이런 글을 올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리트윗하면서 거기다 무슨 글을 달았냐면, 우리는 이기고 있으며 이길 것이다. 자, 여기서 그들은 중국이죠.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타결했던 협상을 깨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생일을 축하한다. 뭐 이렇게, 예, 어찌 보면 쪼개면서 비난했죠. 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다가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과연 스몰딜 할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예, 스몰딜이 아닌데, 예, 그들은 스몰딜이라고 써놓고는 예,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 콩 사주고 뭐 이러면서 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거는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일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자본시장의 빗장을 풀기 위해서 뭐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아니고, 이거는 어찌 보면 미쓰리의 스타일이고, 전일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에 좀 뭐 회초리를 가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예. 그래서
우려스러웠는데 이날은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잦아들면서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 부인했거든요. 우리 안 그럴 건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어난 것은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힐러리보다는 약간 트럼프 같은 그런 강성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어쩌면 미국과 중국의 2018년도 3월 달부터 시작된 무역 분쟁은 운명적인 게 아니냐. 즉, 뭐 제 남자친구는 아이고 제가 어제는 제 지인이라고 했는데 남자친구라고 고백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남자친구는 시진핑 주석이 뻘짓한 거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냥 한 10년 동안 열심히 중국이 막 성장하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봤을 때 우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뭐 성장했어 더 위에 있어 이렇게 미국을 이길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뭐 대중국 어쩌고 저쩌고 막 뻘짓하는 바람에 미국의 어찌 보면 심계를 건드렸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뻘짓을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된 거다라고 저한테 시비를 걸길래 예 제가 시진핑이 굳이 그렇게 뻘짓을 하지 않아도 미국 자체 내에서 어떤 화웨이든가 어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여기저기 예 곳곳마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또 옛날에는 그냥 싼 가격에 싼 가격을 가지고 확대시켰다면 어느 날 봤더니 얘네들이 기술력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시진핑과 관계없이 이미 중국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긴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과 중국과 관세 부과를 한 거지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뭐 군사력이 어쩌고 뭐 이런 걸로 뻘짓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예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뭐가 답일지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여하튼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역 분쟁처럼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쓰리는 지금 이 유동성의 최종적인 목적은 덩어리가 제일 크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 표현대로 따르면 어찌 보면 허접하니까. 감독 관리 잘 안 되니까. 막 조작 가능하니까. 그런 중국의 금융위기다. 자, 그런데 그 금융위기는 어찌 보면 적대적 M&A를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싼 가격. 그러니까 중국도 금융 개방을 원하긴 하죠. 우리나라도 뭐 외국 자본 들어오면 뭐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증시에서 막 외국 회사에서 돈 빌렸는데 막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것처럼 금융시장 개방은 중국도 원하는 건데 중국이 원하는 거는 조금 우아하게 품위 있게 그 금융시장의 빗장을 열고 싶은데 미국을 포함해서 파워머니는 웃기고 있네. 야, 니네가 지금 그렇게 비싸게 굴 때야? 니네 가치 저 밑에 있는데 우리가 너네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마. 그래서 중국의 그 금융에 대한 가치를 막 다운시켜가지고 헐값을 만들어서 사겠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돈의 원리잖아요. 돈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금융 문제 이런 것도 그냥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뭐 이런 내용 나왔을 때 뭐 이런 우려감이 어쩌고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이거는 뭐 미쓰리가 뭐 중국의 금융위기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당연히 어찌 보면 가야 될 순서거든요. 자, 근데 이날은 부인했거든요. 미국 행정부가. 자, 미국 행정부는 부인했지만요. 그러니까 즉 미국의 재무부는 현재로서 at this time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고요. 즉, 이
작년 10월 달에요. 딱 1년 전이죠. 나스닥에서 작년 10월 달에 중국 중소기업 등의 IPO 자격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9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예, 지난달 말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뭐냐면 중국의 중소기업이 IPO를 할 때 평균 주식 거래량을 이만큼 정도로 거래돼야 된다라는 그 거래량을 상향 조정했고요. 한 회사 주주의 절반 이상이 각각 2,500달러 이상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강화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6월 달에는 미국과 관련이 있는 이사진이라든가 경영진, 주주, 경영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미국과 유대관계가 없다면 상장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at this time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이 IPO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에서 이미 작년부터 지금 높게 벽을 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딱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뭐 어쨌든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글로벌 어떤 그 돈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큰 그 파워머니는 월가에 있으니까 그 월가에 있는 어찌 보면 파워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중국에 돈줄을 죄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새벽에 나온 기사 내용 봤더니 뭐 중국의 개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빚이 뭐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슬슬 예. 제가 여러분 앞서서 이런 비유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뭐 제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곳에 꼭 돈다방 미쓰리를 그 자리에다가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뭐 예를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이고 나는 이거 안 팔겠다. 내가 그냥 계속 영업하겠다라고 우기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나쁜 짓 중에 뭡니까? 예. 막 주위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막 예. 저기 가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그 자리가 병원 자리면 저기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의료사고 내고 뭐 그냥 여자들과 스캔들과 엉망진창이고 막 그냥 그렇다더라. 뭐 이렇게 예. 막 거짓말로 예. 막 음모론이죠, 음모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저히 이제 장사를 할 수 없게끔 예. 그냥 헐값이라도 예, 팔아버린 손님 같은 거 다 끊어버려서 아유, 여기선 더 이상 안 되겠나 봐. 그럼 이미 그 자리는 악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싸졌겠습니까? 그죠? 그럼 저는 그동안 뭐 했어요? 그 자리가 싸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막 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새벽에 뭐 중국의 국민들이 뭐 빚이 많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야, 이제 슬슬 이제, 중국에 돈줄을 죄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미국 재무부가 at this time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즉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찌 보면 이 그 순서가요. 예, 우리가 뭐 무역 분쟁, 뭐 환율 전쟁 어쩌고 하지만 결국 이 과정 중에 결국 월가에서 중국의 돈줄을 틀어막는 예,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얘기하는 건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 그랬죠? 너무 이상하게 조용하다고. 미국 재무부에서 현재로서는 아니대. 괜찮아. 그래, 뭐 괜찮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지금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하니 니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무역 분쟁 뭐 그냥 잘 되는 거야? 영국은 그럼 브렉시트 그냥 1월 말로 그냥 연기되는 거니? 뭐 예. 제가 앞서서 방송 제목에서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있는데. 예, 그것처럼 다시 뉴욕 증시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하고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뉴욕 증시가 그래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입니다. 예. 이제 어느 순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는 약간 좀 사그러드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입니다. 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10월 1일, 10월의 첫날 잘 매매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 내년에 총선이 몇 월 달에 있죠? 예, 내년 4월 달에 있나요? 예. 지금 이 증시 분위기가 어전 돈의 쏠림 현상이 지금 정치 테마주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거, 예, 이미 뭐 넘어갔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 좀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10월 2일 날, 예. 10월 1일 첫날, 뉴욕 증시와 그리고 글로벌 이슈 체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